그러면 그런 조덕재 씨의 허위 주장을 누가 확산시켰냐? 네. 이게 또 언론입니다. 그러니까 언론이 이제 조덕재 씨의 주장을 어떤 사실 확인 검증 없이 그냥 받아쓰는 거예요. 유튜브 영상에서 했던 말들을.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조회수가 나오니까 뭔가 좀 자극적이잖아요. 그 네. 이슈가. 네. 그래서 저는 언론의 잘못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고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미디어 오물오물 박서연 기자입니다. 정철은입니다. 네. 선배 잘 지내셨어요? 네, 오늘따라 박 기자가 네. 저보다 더 피곤해 보이네요. 네. 주말에 너무 재밌게 놀아서 오늘 일을 하려니까 마음의 짐이 무겁습니다. 네. 뭐 하고 재밌게 노셨나요? 그냥 요리도 많이 해먹고 금요일에는 고등어 무조림 해먹었고요. 그다음에 토요일에는 TMI이긴 한데 뭐 이제 대파 제육볶음이라고 백종원 선생님께서 전수해주신 비법 그거 해먹고 소고기 된장찌개도 해먹고 일요일에는 밀푀유 나베도 해먹었고요. 네? 밀푀유 나베. 일본 음식인가요? 아 그런 거 같기도 하죠. 네. 저는 어제 고추 잡채 먹었습니다. 아, 네. 시청자 여러분들 진짜 관심 없으실 텐데 저희가 너무 당황하네요. 죄송합니다. 맛있었어요? 예, 맛있죠. 맛있을 것 그러면. 같아요. 네. 네. 해주는 건데 맛있죠. 아, 해주셨어요. 네. 네. 아, 너무 좋겠다. 할 말이 없어서 네, 일단 이런 얘기 했습니다. 해봤는데 네. 오늘은 어떤 네. 소식을 들고 오셨나요, 선배? 제가 네. 지금까지 뭐 기사를 많이 썼다면 많이 썼는데 네, 많이 쓰셨죠. 네. 제가 지금까지 단일 기사로 네. 제일 길게 썼던 기사가 있어요. 그런 그게 걸 이제- 기억하세요, 선배? 예, 네. 기억하는데 네. 제일 길게 썼던 기사가 이제 네. 원고지로 100매 아, A4 어. 10장짜리 기사였는데 어, 오늘은 그 기사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2년 전이었죠. 2년도 좀 더 지났는데 네. 2018년 12월에 썼던 기사가 네.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기사와 관련된 결말이 네. 드디어 지난주 금요일 날 결말이 나왔는데 네. 아마 기사 본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배우 반민정 씨와 네. 이 조덕재 씨 간의 법정 싸움. 핵심은 이제 조덕재 씨의 강제추행과 네. 가짜뉴스, 허위사실 유포였는데 그 건이 사건 발생 이후 약 6년 만에 6년? 드디어 정리가 됐습니다. 어이구. 이게 굉장히 복잡한 사건이고 네. 이 강제추행과 그 명예훼손 사건 과정에 또 네. 언론이 개입돼 있어요. 아, 그래서 그래요? 상당히 복잡한 사건이라서 한 네. 1시간 정도를 주셔야 되는데 네. 최대한 짧게 요약을 좀 해보겠습니다. 아니에요, 선배 하세요. 네. 일단 이 네. 사건은 네. 2015년 4월 16일 날 벌어지는데 오, 네. 이 영화 촬영 도중에 이제 조덕재 씨가 반민정 씨를 이제 뭐랄까 이렇게 겁탈하는 장면을 네. 촬영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그런 장면들도 일종의 대본이 있거든요. 네. 어떻게 한다. 네. 근데 대본에 없는 행동을 했어요. 조덕재 씨가. 네. 그러면서 네. 이 상대 배우였던 그 반민정 씨의 브래지어를 찢었고 진짜 이제- 투머치네요. 네. 그리고 이제 가슴을 만지고 음. 그리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었어요. 3번. 그런 게 대본에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대본에 없는 거를 한 거죠. 조덕재 씨가. 아. 그래서 바로 반민정 씨가 네. 그 항의를 했고 네. 조덕재 씨가 그 당시에는 무릎을 꿇고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아, 진짜 근데 끔찍하네요. 정말. 반민정 씨 입장에서는 네. 이제 명백한 추행이었고 네. 더 이상 이 사람과는 영화를 찍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죠. 하차를 요구했는데 네. 이분이 하차 요구를 거부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 반민정 씨가 조덕재 씨를 그해 5월에 강제추행으로 경찰에 신고합니다. 아, 그러니까 조덕재 씨는 이제 무고죄를 또 무고 혐의로 신고를 무고 해서 참 좋아하죠. 쌍방고소가 이루어지면서 소송이 네. 시작이 됩니다. 네. 굉장히 긴 소송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때 조덕재 씨 측에서 어떤 주장을 하냐면 네. 이 반민정 씨가 작은 일도 과장되게 표현한다. 진짜. 네.
그러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약간 그러니까 뭐랄까요? 허언증이 있거나 야. 좀 이게 사기를 잘 치는 여자처럼 묘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법정에서. 아, 그러면서 네. 등장한 게 바로 코리아 데일리라는 인터넷 매체의 뉴스입니다. 아. 이 인터넷 매체 기사가 실제 네.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이 됩니다. 어떤 내용이었냐? 네. 식당 사건과 병원 사건을 언급을 하는데 네. 식당 사건은 이 반민정 씨가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난 다음에 네. 뭐 거액의 그 어떤 합의금을 요구했다. 그리고 병원 사건은 병원에서 이제 그 입원해 있는데 네. 병원 측의 실수로 이제 피가 역류한 사건이 있어요. 네. 그 건으로 이제 실려가기도 했는데 그 과정에서 또 뭐 어떤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했다는 식의 그런 크게 두 가지 사건을 기사화했는데 네. 일단 모두 이제 허위 기사였고요. 헐. 그러면 이 허위 기사는 누가 썼느냐? 네. 이 조덕재 씨와 친한 네. 이재포 씨가 기사를 씁니다. 이 이재포 씨는 아는 분은 아시겠지만 코미디언 출신이에요. 그렇습니까? 네. 네, 잘 모르시죠? 네. 네, 코미디언 출신으로 배우로도 활동했던 분인데 이분이 기자로 전업을 해요. 근데 이분이 2016년 7월에 갑자기 코리아 데일리에 입사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이 같이 입사하는데 네. 이 사람이 이재포 씨의 매니저예요. 두 분 다 갑자기 기자로. 네. 그러니까 이재포 씨는 원래 기자 생활을 한 적이 있었고 네. 이 이재포 씨의 매니저이자 운전을 해주던 분 이분은 기자 경력이 전혀 없는데 네. 이 두 사람이 갑자기 코리아 데일리에 입사를 합니다. 그리고 반민정 씨 기사만 계속 써요. 그러니까 반민정 씨를 음해하는 기사만 계속 쓰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뭐 갈취녀 그리고 뭐 백종원 식당에서 돈 뜯은 뭐 미모의 여배우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기사를 씁니다. 물타기 하시네. 네, 그 기사가 반민정 씨의 법정에서의 증언, 네. 이 증언의 진술에 네.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증거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1심에서 무죄가 나와요. 네. 조덕재 씨가 무죄를 받은 거예요. 네. 그때 강제추행 혐의가 무죄가 야. 나온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2심으로 갔죠. 네. 2심에서는 뒤집혀서 조덕재 씨가 유죄를 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1심과 2심에서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었냐? 네. 조덕재 씨 쪽에서는 여성단체가 붙으면서 판결이 뒤집혔다. 그래서 재판부가 여성단체에 휘둘렸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근데 그건 사실이 아니고요. 네. 1심에서 2심으로 2심에서 판결이 바뀌게 된 결정적인 거는 이 사건 영상입니다. 네. 그러니까 1심에서는 그 아까 말씀드린 그 강제추행 장면 네. 촬영을 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그 원본 영상을 네. 1심에서는 분석하지 않았어요. 1심 재판부는요? 예. 네. 근데 2심 재판부는 네. 그 사건 영상을 분석을 해요. 네. 영상을 분석해서 네. 이게 그러니까 연기인지 네. 아니면 강제추행인지를 추행인지. 판단을 한 거예요. 네. 그리고 판단 결과 이거는 강제추행이다 아. 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네. 그리고 피해자의 진술이 계속 일관됐던 점을 감안해가지고 이제 대법원까지 가서 유죄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네. 코리아 데일리에서 반민정 씨에게 음해 기사를 썼던 네. 이재포 씨랑 이재포 씨의 매니저 네. 그 사람들은요? 이분들은 감옥에 갑니다. 진짜요? 예, 네. 반민정 씨 뭐 인생은 현실이잖아요. 네. 인생은 실전이잖아요. 네, 그럼요. 네. 바로 이제 형사 고소를 했고 박 기자도 아시겠지만 이 기사를 써서 네. 명예훼손을 한 걸로 네. 감옥에 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쵸. 진짜 쉽지 않아요. 기소당하기도 쉽지 않아요. 진짜 허위로 쓰지 않는 이상은 그렇죠. 어느 정도 이제 저희 그 공공성, 뭐 공익성 이런 게 인정이 되는데 그렇죠. 근데 정말 허위였나 봐요. 그렇죠. 네. 이 두 명은 네. 2심까지 가서 네. 그 매니저는 징역 1년, 이재포 씨는 징역 1년 6개월 네. 형을 받습니다. 네. 그래서 네. 감옥에 가셨고요. 지금 가서 계시긴 아니요, 출소했죠. 이젠 출소한 상태. 출소한 상태고요. 네. 그만큼 죄질이 상당히 안 좋았다. 네.
그러니까 기사라는 걸 이용해서 그거를 법정에서 어떤 강제추행 피해자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용한 거예요. 네, 기사를. 맞습니다. 정말 이거는 악질이죠, 네, 진짜. 정말. 네, 해서는 안 될 일이죠.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너무 열이 받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 정보들이 너무 파편화되어 있는 네,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싹 정리하는데 이제 원고지 100매가 필요했던 거죠. 네. 항상 성추행, 뭐 성폭력 사건은 정보가 자꾸 막 어디서 파편화돼서 나오기 때문에 되게 정리를 하는 게 어려운데 그래서 100매가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이 매니저가 좀 문제가 많았던 게 네. 본인이 허위 기사를 쓴 다음에 허위 기사를 바탕으로 본인이 직접 경찰서에 가서 진정서를 제출해요. 왜 그랬지? 그런 다음에 네. 진정서가 제출됐다는 걸 또 기사화하는 식으로 그 코리아 데일리 데일리 쪽에서 쪽에서? 말도 안 네. 되는 일들이 벌어졌었고 결국 이 언론사는 또 폐업 신고를 합니다. 아무튼 그러다가 2018년 9월에 이제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네. 이 조덕재 씨의 유죄가 확정이 됩니다. 네. 근데 이 판결이 우리나라 역사에서 굉장히 네. 좀 의미가 있는 판결이에요. 네. 어떤 판결이냐면 네. 우리가 지금까지 뭐 연극이나 영화나 수많은 그런 촬영 현장들이 있잖아요. 네. 그 촬영 현장에서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충분히 보호되어야 한다라는 판례가 나온 첫 번째 판결이에요. 네. 저는 이것도 좀 놀라운데 지금까지는 영화 촬영 현장에서 네. 대본에 없는 그런 어떤 더 심한 상황들이 벌어져도 네. 연기라는 이름으로 계속 지나갔던 거죠. 맞아요. 그러면 여배우들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한 상처였을 텐데 그게 계속 당연하죠. 네. 이어졌겠죠. 네. 현장에서. 근데 이제는 그렇게 어렵다 이런 판례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예능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서 여성 배우들이 그러니까 그런 씬을 노출 씬을 찍을 때 항상 얘기를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감독님이나 뭐 어쨌든 뭐 다른 분들이 그 대본에 없는 씬을 요구했다. 그러니까 네. 예술이라는 라는 이름으로. 네. 네. 그러나 이제는 네. 그 연기 중에도 성적 자기결정권은 충분히 보호되어야 한다라는 네. 판례가 나오게 됐습니다. 네. 반미정 씨의 노력으로. 네, 의미가 있네요. 예, 이분이 네.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 그 영화 수치인불명이라고 한석규 씨 나왔던 그 수치인불명으로 데뷔해서 네. 백상예술대상 신인 연기상 후보였고요. 네. KBS 넝쿨땅, 넝쿨잭 들어온 불러들어온 당신 뭐 그 네. 드라마랑 네. 각시탈 기억하세요? 예, 각시탈 압니다. 거기에 나왔던 네. 분인데 그 한창 이제 좀 이제 올라가다가 그 사건 이후에 전혀 섭외가 완전히 끊긴 거예요. 아휴, 아무도 그 네. 그래가지고 많은 좀 어려움을 겪으셨는데 네. 더 큰 어려움은 뭐냐면 네. 이 조덕재 씨가 유죄 판결 이후에도 끝까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아휴. 계속해서 자신의 네. 유튜브와 뭐 인터넷, 카페, SNS 등을 통해서 네. 계속 이 반민정 씨를 지속적으로 음해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2차 가해에 네. 해당한다라고 네. 판단을 해서 반민정 씨 쪽에서 네. 형사 고소를 또 합니다. 네. 그래서 그게 또 재판이 아주 길게 이어지다가 네. 지난주에 1심 판결이 나왔고 의정부 지방법원에서 네. 조덕재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합니다. 그래서 네. 법정 구속됐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아까 대법원 판결 났던 해는 몇 년도예요? 그때가 2018년인데 그때는 이제 집행유예. 그럼 집행유예지. 네. 그때는 집행유예였고 네. 이 건은 징역 1년. 법정 구속이 네. 나온 거고 그럼 네. 또 항소를 한 항소를 할 것 같아요. 그쵸 그럴 네. 것 같아요. 저분 항소를 성격상. 할 것 같고 네.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었는데 이제 징역 1년이 나왔고 아유, 예. 어쨌든 상당히 좀 의미 있는 판결이었다고 보고 네. 그 법원 1심 재판부에서 네. 이 반민정 씨의 주장을 대부분 인용. 받아들입니다. 네, 대부분 사실이고 네. 조덕재 씨가 주장했던 것들은 네. 대부분 허위이거나 충분치 않다 사실 확인이 그렇게 주장을 했고 네. 여기에서 제가 그 재판 현장을 갔었는데 네. 모욕죄 관련돼 가지고 음. 좀 기억 남는 부분이 있어요. 네. 아까 이제
그 강제추행 과정에서 네. 그 이제 뭐 브래지어가 찢어지고 뭐 그런 그 부분들이 나왔었는데 네. 조덕재 씨가 그런 주장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반민정 씨가 지키려고 했던 것은 성적 자기결정권이 아니라 고가의 명품 브래지어였다 이런 주장을 말 같지도 않은 했었어요. 소리를 하고 있어. 유튜브에서. 네. 저도 되게 많이 화가 네, 났었는데 진짜 짜증이 나네요. 정말. 그런 주장이 네. 모욕죄에 해당한다. 고 이제 재판부가 판단을 했거든요. 네. 그게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고 네. 그리고 그날 이제 이 조덕재 씨의 부인도 이제 재판에 나왔었는데 이분은 이제 집행유예를 받았어요. 이분도 이제 같이 반민정 씨, 걸리셨. 네, 아, 이분도 네. 반민정 씨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근데 이 부인께서 계속 이 조덕재 씨 무죄를 주장하면서 네. 여성 단체에게 뭐 재판부가 휘둘렸다는 듯이 그런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전히 이 납득하지 못하고 있구나. 근데 재판부가 그런 말은 해요. 그러니까 조덕재 씨가 네. 이거를 계획적으로 강제추행을 했던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네. 뭔가 우발적으로 강제추행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뭐 억울함을 표현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으나 이 강제추행 유죄 확정 이후 집행유예 기간조차도 장기간에 걸쳐서 이 명예훼손이라는 범행을 저질렀기 네. 때문에 네. 죄질이 상당히 안 좋다. 그래서 엄벌이 불가피하다. 그리고 아까 관련 허위 기사를 썼던 이재포 씨나 이런 분들이 감옥에 갔잖아요. 네. 이미 그런 부분까지 양형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제 밝혔습니다. 네. 그래서 뭐 항소하고 뭐 계속 가겠지만 일단 어느 정도 좀 마침표가 찍히지 않았나 이 사건은 그런 생각이 들고 지난주에 관련된 기사들도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댓글을 보면 네. 여전히 반민정 씨를 믿을 수 없다. 뭘 그렇게 네. 믿을 수 없다고 하는지 그런 모르겠네요. 기사를 네. 그런 댓글을 네. 다는 분들도 계시는데 네. 그게 다 그 허위 주장에 이제 속은 건데 그러면 그런 조덕재 씨의 허위 주장을 누가 확산시켰냐? 네. 이게 또 언론입니다. 그러니까 언론이 이제 조덕재 씨의 주장을 어떤 사실 확인 검증 없이 그냥 받아 쓰는 받아서 거예요. 유튜브 영상에서 했던 말들을.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조회수가 나오니까 뭔가 좀 자극적이잖아요. 그 네. 이슈가. 네. 그래서 저는 언론의 잘못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고 네. 가장 문제가 많았던 언론사가 헤럴드 경제거든요. 네. 이 헤럴드 경제가 그래서 작년에 90여 건이 넘는 기사를 일괄 삭제한 아, 사건이 있어요. 네, 기사 쓰셨죠. 네, 네. 박민정 씨 관련해서 네. 사과도 하고 했는데 네. 좀 미진한 사과이긴 했지만 그것도 이제 다 이제 법적 대응을 하니까 그런 사과를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헤럴드 경제뿐만 아니라 수많은 언론사 상대로 네. 또 유튜브나 판도라 TV나 플랫폼 상대로 계속해서 반민정 씨가 수년 동안 이제 싸운 거거든요. 정말 힘들게 싸웠고, 근데 이제 이 반민정 씨가 네. 어떤 입장을 밝혔냐면 네. 재판장에서 밝혔나요? 재판이 네. 끝나고 나서 아, 끝나고. 그러니까 나는 이제 대중으로부터 무고녀, 네. 합방녀, 갑질녀 등으로 각인됐고 내 모든 것을 잃었다. 네. 그러나 내가 끝까지 버틴 것은 다른 성범죄 피해자들에게 사람만 있으면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진다는 희망이 되고 싶다는 마음 때문이었다. 그런 입장을 밝혔고 오늘 이 판결이 뜻깊은 선례로 남기 네. 바란다고 했는데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반민정 씨와 관련된 그러니까 조덕재 씨의 강제추행 사건과 또 2차 가해 네. 또 언론의 무분별한 보도 이런 네. 부분들에서 우리 언론계가 반드시 교훈을 얻어야 한다. 네. 네, 그런 생각이 들고 네. 또 반민정 씨에게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리면 정말 고생 많으셨고 네. 앞으로는 좀 그 섭외도 좀 많이 들어오고 네. 이제 뭐 방송사에 계시거나 뭐 영화판에 계신 분들께서도 이런 일이 있었던 게 본인이 원하던 게 아니었는데. 그래서 네. 앞으로는 이렇게 화면에서 네. 멋진 연기로 좀 만나보고 싶습니다. 네,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조덕재 씨는 빨리 어쨌든 판결을 받아들이고 더 이상 이제 그런 모욕적인 발언을 안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계속해서 이렇게 네. 끝까지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하는 미디어 네. 오늘이 되겠습니다. 네. 네. 구독 문의는 구독문이요? 정철은 기자에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문의는 02-2644-9944 회사 번호 외우시고 계신 거예요, 선배? 외워야죠. 네. 네. 못 외우세요? 네? 저희는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